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계속 유전자 가해를 지금까지 한 10년 거의 10년 이상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해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유전자 가해 연구들이 이제 도착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진 테라피 약제도 나왔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전자 가해를 이용해서 뭐 치료제도 할 수 있지만 치료제가 아니고 우리가 약물을 개발했을 경우에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미리 알 수 있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약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쓰는 거죠.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약을 개발해서 어떤 사람은 약이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운에 맡겨서 어떻게 약이 뭐 잘 반응하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사람한테 약이 안 들을 건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약을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럼 약이 이제 다른 반응을 나오는지, 그럼 그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그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메인 메커니즘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떤 유전자를 어떤 사람마다 유전자의 그 변이, 우리가 다른 게 변이가 있다는 건데, 그 변이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약을 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러면 임상 연구를 할 필요도 없겠죠. 뭐 그리고 임상 연구의 결과를 알고 임상 연구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실 정밀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아직 사실 정밀의학이 아직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2015년부터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정밀의학에 예산 투입하겠다 했지만 사실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의 변이 베리언트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정보를 읽는 거죠. 읽어가지고 변이를 발견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변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어떤 특정한 진에 있는 그 유전자에 있는 그 변이가 그 유전자의 기능을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그래서 알 수 없는 변이를 우리가 VUS,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 가지고 VU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능을 알 수 없는 변이, 펑셔널 이펙트를 알 수 없는 그런 변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 특정한 변이가 있을 경우 약물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약물에 대한 반응까지. 그래서 뭐 어쨌든 저런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약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게 약물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을 텐데, 주로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게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DNA 변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DNA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이랑 저랑 DNA가 0.1%는 다르거든요. 그 다른 거 우리가 변이라고 그럽니다. 0.1% 다른 거를. 그럼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다를 텐데, 그럼 그거를 그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약을 쓰기 전까지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럼 사람한테 한 명 임상 연구하는데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험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천 명을 대상으로, 아니 수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상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변이를 그 사람에 대해서 실험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변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바타 세포를 만드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한 아바타 세포를 만들고
저 사람에 대한 아파트 세포, 모든 사람에 대한 아파트 세포를 다 만들어서 저 세포에다가 약을 처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전자 가입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런 아바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그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그런 아주 최신 유전자 가입 기술을 씁니다.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런 세포에다가 유전자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라는 걸 넣습니다. 그럼 넣으면 어쨌든 서로 다른 변이를 갖고 있는 세포가 막 만들어져요. 제가 테스트했던 거는 EGFR이라는 유전자에 대한 변이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수천 개 만든 거죠. 수천 개의 변이 세포를 다 만들고 거기다가 이런 라이브러리에다가 우리가 약을 치거나 혹은 안 치거나, 안 친 거는 컨트롤이 될 거고, 약을 치면은 약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나 녹색은 세포가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에 반응하는, 항암제에 반응하는 세포들이었고,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빨간색, 검정색 이런 것들은 약의 내성이 있는 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이를 갖다가 우리가 딥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NGS로 분석만 하면은 어떠한 변이가 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 약이 항암제가 아파틴이나 오스모틴 같은 항암제가 워킹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되겠는데요. X축이 이제 우리가 아파틴에 대해서 조사한 거고 Y축이 이제 오스모틴에 대한 거고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변입니다. 점 하나하나가 변이 하나하나예요. 보시면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T790M이라는 이제 굉장히 아파틴립의 내성을 갖고 있는 변이 이미 알려져 있던 거죠. 이미 알려졌던 변이가 내성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C794S는 둘 다 내성이 있다고 밝혀져 있었고 이 두 개는 알려져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새로운 변이들도 찾았어요. 저희가 G930R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두 개의 약물에 내성이 있다더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저희가 또 조사해 보니까 L728V 같은 변이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오스모틴ib에는 내성이 있지만 아파틴ib에는 센서티브한 변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갖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3세대 항암제인 오스모틴ib을 쓰면 안 되겠죠. 2세대 항암제 아파틴ib을 써야지 그저 암세포가 저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됐고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의 변이들은 다 약이 다 센서티브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게 그 내성 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거랑 사실 맞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제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항암제 이거 사실 이미 다 시장에 나와 있는 거가 되겠고 그런 항암제 말고 새로운 항암제, 꼭 항암제가 아니어도 돼요.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그 약물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변이들에 대한 내성이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 일단 임상 연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고 프리시전 메디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그러면 변이 세포를 만드는 게 왜 가능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프라임 에디터라는 유전자 가이드를 쓰는데 그때 이제 그 가이드 RNA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퍼의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Cas9 단백질과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RNA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사용한 그 프라임 에디터라는 거는 역시 Cas9과 가이드 RNA에 있는데 거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까지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가예요. 최신 유전자가이고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프라임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 RNA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작용해서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과 검정색 cDNA를 만들어서 이게 결국 세포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 빨간색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염기설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가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염기설 정보를 갖다가 빨간색에 넣는 거죠. 빨간색에 넣으려면은 이 녹색 가이드 RNA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은 가이드 RNA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디자인을 잘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디자인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보시면은 이 길이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프라이머 바인딩 사이트라는데 이 길이를 결정해야 되고 RTT 길이도 결정해야 되고 이 타겟 시퀀스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프라이머 바인딩 사이트 길이, RTT 길이, 타겟 사이트 길이 결정을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크리스퍼 캐스9 그리고 베이스 에디터까지는 1차원적인 디자인이었다면 이거는 3차원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얼마나 복잡한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그 프라메트를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유전 질환을 교정을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돌연변이 염기설 정보예요. 원래 여기가 G가 되는데 이거 A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G로 바꿀 것인가? G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타겟 시퀀스를 한 근처에 8개 정도 잡고 그다음에 뭐 PBS 프라임 바인딩 사이트 길이, RTT 길이를 한 뭐 5가지, 10가지 해가지고 콤비네이션 하면 한 400개 나오거든요. 400개 중에 뭐가 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도 가이드라인 디자인을 400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고치는데. 근데 저거 하나 고치는데 400개 디자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중에 디자인 그때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디자인 전부 다 평가해봤거든요. 이거 400개 평가하는데 한 서너 달 걸렸어요. 서너 달 걸려서 평가해 보니까 대부분은 여기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1%도 안 되는데 거기다 걸려 있고 여기 뭐 점이 엄청 중첩이 돼 가지고 여기 엄청 많은데 대부분 여기 걸려 있고 아주 몇 개, 아주 일부만 굉장히 잘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프라미터를 가이드 RNA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 디자인하고 그런 걸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연구에 이제 뭐 이거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디자인하는 그 딥러닝 방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최적의 가이드 RNA를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디자인만 바꾸면 그 얼마나 유전자가 효율을 올릴 수 있느냐? 기존에는 이제 뭐 유전자가 효율이 한 10% 사실 이것도 이제 좋은 툴로 만든 건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만든 툴인데 초기 버전에는 초기에 저희가 만든 툴로 이제 캐나다인 그룹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요. 그것보다 한 서너 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쓸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프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이 트루풋으로 우리가 아파트 세포들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포 라이브러리를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사실 이런 이제 딥러닝 툴이 다 페이턴트 걸려 있는데요. 이런 페이턴트 걸려 있는 저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도 역시 또 페이턴트 그 특허가 걸려 있는데 어쨌든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바타 세포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고 저거를 EGFR 한 개 유전자뿐만 아니고 이제 회사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개발하는 다른 유전자의 각각의 변이에 대해서 다 개발을 하면은 저 테스트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임상 연구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어떤 내성이 나타날지를 이미 임상 연구를 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알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너무 클리어하게 그리고 자주 나타나는 변이면은 그 사람들을 임상 연구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집어넣고 빼면 됩니다. 빼면은 뭐 임상 연구 비용도 줄어들고 데이터는 당연히 좋아지고 그리고 약이 또 이제 적절한 사람들한테 쓰이기 때문에 부작용 효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EGFR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혹시 이런 기술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기술을 뭐 이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공동 연구하시거나 하는데 얼마든지 연락들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